안녕하세요, 신 교수입니다. 상쾌한 아침입니다. 아직까지도 새벽 공기가 꽤 쌀쌀합니다. 항상 컨디션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감염 걸리면 꽤 오래 가니까 정말 무조건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요즘은 비대면 시대다 보니까 사실 사람 만나기가 조심스럽죠. 가족은 물론 어떻게 보면 가까운 친구 만나기도 좀 신경이 쓰이고 서로 조심스럽고 그렇잖아요. 더구나 이제 처음 보는 사람,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만날 경우에는 이제 서로 조심스럽게 되죠. 가능한 만남 횟수를 좀 줄이려고 서로 노력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 혹시 누구를 만났나요? 그리고 오늘은 어떤 사람을 만날 계획이 있나요? 저는 어제 아주 유쾌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이 친구는 아들 친구의 사촌 형인데 좀 족보가 복잡한가요? 우리 아들의 친구의 사촌 형, 2살 터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30대 후반. 그런데 본인이 속해 있는 BNI라는 조직을 소개시켜 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만나게 됐죠. 그 조직은 뭐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 업종 간에 이제 모여서 서로 비즈니스를 도와주는 이제 그런 모임이죠. 이 친구가 그 모임에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교수님도 가입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소개를 받아서 어제 잠깐 만났죠. 근데 점심을 먹으면서 왜 유쾌하다고 했냐면 본인이 행운이 3가지가 있대요, 인생에. 그래서 그게 뭐였냐고 물어보니까 첫째가 훌륭한 부모님을 만난 거. 여기서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훌륭한 여친을 만난 거. 그렇게 마음에 드냐 그랬더니 굉장히 자기는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4월 달에 결혼한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그 여친이 소개시켜준 그 모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임을 저한테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제 사무실에 온 거죠.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니까 젊은 사람이 굉장히 싹싹하면서도 사업장도 뭐 4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꽤 비즈니스도 크게 하고 있으면서 생각 자체가 굉장히 건실하다 그럴까요? 긍정적이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또래지만 나이를 떠나서 참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저하고 소통하는 분들 중에서 보면 의외로 사람 때문에 그 상처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누구누구 때문에 뭐 우울증이 걸렸어요. 누구누구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의외로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도 지금 한국 나이로 이제 68세지만 아직까지도 인간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나름대로 공부를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막상 부딪히는 그 실제 케이스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인간관계 어떤 기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가 없잖아요. 사람끼리 만나는 그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2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익 중심입니다. 이익 중심은 금전적으로 최대한으로 나의 이익을 보호하는 거죠. 이때는 상대를 다시 만날 가능성이 적을 때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 중심입니다. 관계 중심은 내가 금전적으로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우선인 거죠. 그러니까 이익 중심은 금전이 우선이고 관계 중심은 관계가 우선인 셈이죠. 그러면 4가지 케이스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나 상대가 서로 이익 중심일 때, 예를 들자면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이 좀 어렵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가족들이랑 태국에 갔다. 태국에 가면 또 밤시장을 한번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밤시장 이렇게 쭉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이쁜 액세서리나 아니면 어떤 토산품 같은 게 있는데 꽤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죠. 이거 얼마냐? 편하게 그냥 한국 돈으로 한 5,000원이다. 그러면 그 사람도 역시 나를 다시 볼 확률이 적기 때문에 가능한 비싸게 부르겠죠. 또 외국인이니까 또 바가지 좀 씌우고 싶어 할 거고. 그럼 내 입장에서 좀 싸게 살려니까 동남아 같은 데 가면 무조건 반값에 불러야 된다. 반값은 좀 그럴 거로 3,000원 정도 하자. 그럼 이제 그쪽에서 어렵다고 이러다 좀 흥정하다 보면 오케이 4,000원 선에 합의를 봤다. 그럼 뭐 서로 적당히 만족하는 그런 거래가 되겠죠. 이거는 그냥 이익 중심입니다. 반대 케이스가 이제 관계 중심이죠. 이때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를 배려해서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 그때 해당이 되겠죠. 예를 들자면 누구나 지금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동차 보험이라는 걸 들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이 1년에 100만 원이다. 늘 100만 원씩 내면서 한 사람한테 이제 계속 들었었단 말이죠. 대충 보험은 지인들한테 이렇게 통해서 듣게 되잖아요. 한 주권 하나씩 보험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인터넷으로 이렇게 알아보니까 90만 원이니까 10%가 싸요. 자, 근데 제가 그동안 쭉 보험을 들었던 보험 모집이 누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장모님이었다. 장모님 돌아가셨으니까 안 되겠구나. 우리 집사람의 절친이다. 아니면 나의 절친이다. 그랬을 경우 10% 싸게 하자고 그 보험을 만약에 내가 바꿔버리면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끊어지죠. 그러기가 굉장히 어렵죠, 사실. 그래서 이때는 좀 손해보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 즉 관계 중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세 번째하고 네 번째죠. 세 번째는 나는 상대를 관계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는 나를 이익 중심으로 볼 때 나는 굉장히 상처를 받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제 강의를 들었던 한 사람이 자기 케이스를 얘기했었는데 이 사람이 나름대로 사업을 좀 크게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IMF 때 이제 쫄딱 망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액세서리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놓고 명동에서 장사를 했었답니다. 그래서 그걸 팔고 있는데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을 보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 동창 보니까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먼저 그랬겠죠. 근데 딱 얼굴을 마주쳤으니까 뭐 모르는 척하긴 그렇고 그렇다고 뭐 범죄 행위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터놓고 이제 반갑다 그러니까 야 너 뭐 이런 거 하냐 그래서 뭐 이렇게 그렇게 됐다. 그래? 마침 이제 그 친구가 그 여자친구하고 같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둘이 이제 막 이렇게 골라드려요. 그래갖고 이제 두세 개를 이렇게 골라가지고 그러니까 하나에 이거 1,000원씩 했으면 뭐 한 세 개 정도 골랐으면 한 뭐 3,000원 정도 됐겠죠. 그런데 이거 하나씩 얼마냐 그래서 이제 하나에 1,000원이다 그랬더니 그냥 그러면서 딱 한다는 소리가 야 좀 싸게 안 되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얼굴이 확 변해지면서 이제 야 그냥 가져가라 그랬대요. 그냥 가져가라 그랬더니 야 내가 이제 그냥 가져간다고 그랬냐? 너한테 안 팔 테니까 그냥 가.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관계가 깨지고 나중에 이제 그 동네에서 그러니까 시골 출신인 모양이에요. 거기서 동창회 비슷하게 모였을 때 그때 술 한잔 먹으면서 엄청나게 이제 그 친구들이 욕을 하니까 몰아서 같이 성토했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젊었을 때 이제 본인 추억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나는 관계 중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이렇게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 친구 좀 여유가 있고 여친이나 도와라 같이 있으면 뭐 한 두세 개 사면서도 뭐 한 5,000원 낸다든가 한 10,000원짜리 놓고 야 됐어 그럼 아유 그래도 그런 게 아니야 야 뭐 이런 신랑이 좀 하면서 그러면서 뭐 이제 돈을 거실러 주든 뭐 아니면 다 받든 뭐 이런 게 보통 일반적인 관계잖아요. 그런데 그거 갖고 야 좀 싸게 안 되냐 그랬을 때 아주 그거는 이쪽 입장에서 상처도 보통 큰 상처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아주 그 아픈 기억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공감을 했죠.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마지막 케이스는 반대 케이스죠. 우리는 대부분 상처를 받았던 경우는 기억을 잘 하는데 상처를 준 경우는 잘 기억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상처를 줬는지 안 줬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고 합니다. 제가 아주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것저것 물건을 많이 팔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이제 뭐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아는 사람은 무조건 통해서 다 물건을 팔았으니까 그때 제 물건을 상당히 많이 팔아줬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어렸을 때 성당에서 같이 만났었던 친구였었어요. 그리고 보험을 나름대로 꽤 오래 했고 꽤 고위직에 있었고 그러니까 고객이 꽤 많았죠. 그리고 제가 팔던 물건이 거의 뭐 한 150만 원 해서 한 200만 원 써야 되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소액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 친구는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어떨 때는 뭐 한 10개씩도 주문하고 굉장히 큰 고객이었죠. 근데 저는 그걸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잘해주는 게 지속되다 보면 이게 당연한 것처럼 착각을 했던 거죠, 저도. 그러다가 그 친구가 무슨 이사 갈 때든가 사무실에 이전할 때가 돼 있어가지고 물건이 몇 개가 남았었는데 그게 이제 좀 부담되고 아직 이제 고객한테 줄 그게 이제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저한테 반품을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주 딱 거절을 했어요. 왜냐면
회사 규칙상 그게 불량이나 파손됐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면, 그리고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저 반품을 이제 안 받아줍니다 원래. 그러니까 적으로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야, 이건 우리 규정상 안 돼. 잘라버린 거예요. 그 이후부터 그 친구가 나한테 소식을 딱 끊더라고요. 그냥 처음에 몰랐어요. 왜 그런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갖고 연락을 하니까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내가 너 잘못 봤다. 너 사업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시간이 지나고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절실히 느꼈던 게, 야, 내가 이 친구를 이익 중심으로 대했구나. 이 친구는 철저하게 나를 관계 중심으로 봐왔기 때문에 수많은 그 프로모션 아이템들 중에서 내게 꽤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그 VIP 고객을 주기 위해서 계속 제 물건을 어떻게 보면 팔아준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본인이 이제 사정이 좀 있으니까 그걸 반품해달라 그러면 기꺼이 제가 제 돈을 내더라도 사실은 반품을 받아줬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못 그랬거든요. 안 그랬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그중 입장에서는 엄청난 배신감을 아마 가졌었을 겁니다. 나중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매년 연말쯤 되면 이메일을 보냈어요. 진짜 미안하다.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잘못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뭐 한 2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답을 안 줘요. 그러니까 그게 안 풀린 거죠. 우리가 이제 오늘도 또 누군가 분명히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또 처음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나에게 앞으로 이익 중심이냐 아니면 관계 중심이냐,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하고 이어지고 싶은 인연은 어떤 거냐라는 걸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능하면 상처도 안 받고 또 상대한테 상처도 주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제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하고 좋은 관계 중심으로 오래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활기차게 출발합시다. 화이팅!